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대유행에 버금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산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66명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였다가 200명대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심할 수는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200명대라고 해서 숫자가 많이 줄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휴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시간도 좀 단축되고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주말엔 대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정도로 줄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200명에서 3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내일 발표될 오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또 다른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절대로 안심할 상태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주일째 200명 이상 지금 확진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발생이 258명이었는데 특히 수도권이 또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97명, 그다음에 경기 84명, 인천 20명 해서 201명입니다. 즉 266명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고요. 사실 초기에 우리가 신천지 사태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일 확진자가 900명이 넘었던 날도 있었어요. 11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때는 사망자 수도 거의 매일처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비교하자면 최근 들어서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그렇게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때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바로 수도권이라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지금 전국 인구 중에 절반 가까이 2,500만 명 가까이가 몰려 있고요. 또 이 전염병은 언제나 인구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이 감염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1차 유행 때보다 지금 가장 위험하게 보는 첫 번째 이유가 수도권에서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예, 방역 당국은 현재 누구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리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마트, 식당, 방송국, 법원, 공공기관 등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어디서든 지금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2주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요. 그렇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는 깜깜이 환자 수치가 8.3%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9일에서 22일까지 평균을 내보면 18.5%로 증가를 합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거 볼 수 있고요. 예.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요. 8월 17일에서 22일까지만 평균을 내면 22.3%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 제가 볼 때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8월 23일 하루만 보면 37.1%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역 당국이 지금 확진자들의 동선을 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방역 당국이 잘 해왔던 것은 깜깜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확진이 됐고 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를 다 찾아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격리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걸 막아왔는데 이 문제는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지금 방역 당국이 다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정경 보보냐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 있는지 그 어떤 사람이 만나고 누가 감염이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더 확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개인 방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방역 당국이 전체를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개인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감염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감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지금 875명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상승세는 뭐 다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지금 양성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 양성률은 21.7%에 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양성률이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지금의 지금 이 정도면 21.7%인데 훨씬 적었어요. 물론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늘어나나 했는데 지금 5명 중에 1명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비율을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검사 대상자의 양성률이 0.64%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네. 이 증가세로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명단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등록된 교인 이외의 사람들까지 계속 역학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어떤 지금 양성률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아직 검사를 받지 아니한 교인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지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역에서의 N차 감염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주에서도 이제 집회에 참석했던 70대가 일가족에게 옮기는 사례가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 확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지는데요. 예. 명단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전부 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0,000명 이상의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광화문에 30분 이상 계셨던 분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다 지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랑제일교회가 주축이 되긴 했지만 8.15 집회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전세버스를 운영한 운영사, 그다음에 그 행사를 주최했던 뭐 일부는 교회도 있고요. 일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명단 확보해서 제출해달라는데 아무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 당국의 방역에 허점을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전세버스에 운영했던 분들도 물론 문제지만 그날 함께 그걸 주최했던 지역별 담당자들은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명단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누구를 뭐 지적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명단 확보해서 검사해가지고 확진됐으면 치료받게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광복절에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물론 기자회견 방식이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뭐 집회는 좀 위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을 봤더니 물론 지금 기자회견으로 집회 형식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회를 왜 그때 불허했냐면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밀집된 어떤 공간 속에서 밀접하게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치르지 않아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행정법원에서 불허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동영상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회와 별 차이점이 없다라는 네. 점이 지금 또 다시 약간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다른 광화문 집회와 좀 차이점은 확실하게 명단이 있다는 점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검진을 받고 있다는 점이긴 하나 한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2,000명과 뭐 숫자는 뭐 비교할 수 없더라도 처음부터 정치권에서 민노총과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와 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쨌든 그 수도권 중심부에서 시내 중심부에서 나온 집회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예. 훨씬 오해가 좀 덜 일어났을 텐데 민노총 관련해서는 좀 뒤늦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추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그렇게 정치적인 오해를 살 그런 구분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확산세를 감안할 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3단계 격상이 가져올 사회 전반의 타격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3단계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경제의 올 스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올 스톱이지만요. 생활 자체도 올 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들은 자택근무를 권고받게 되고요. 학교는 당연히 온격 수업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위험 음식점 말고 일반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모두 다 중단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의료계나 감염학계에서는 이 부분이 좀 그래도 3단계 격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유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셔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생활 일상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단계 격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확산세가 주로 잡히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단기간이라도 예컨대 뭐 그게 일주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3단계로 일단 격상을 해서 이걸 차단하는 방법을 취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라도 3단계 격상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그 3단계 격상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격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때, 또 국민 경제와 사회 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참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감염학계에서는 확산 차단을 위해서 3단계 시행을 좀 서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미 이런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이 좀 충족됐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건을 완전히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특정 지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 뭐 100명, 200명이 됐을 경우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더블링이 2회 이상 있을 경우를 만약에 따져봤을 때 세 자릿수 이상이었던 14일부터 지금까지 더블링이 됐던 경우는 거의 한 번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주 2회 이상이어야 되고 또 특정 지역이 100명 이상인 경우도 사실 수도권을 일하는 어떤 전체적인 지역이라고 포함하지 아니하면 아직은 100명이나 200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근접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수도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도림역 바로 인근의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건 신도림역이 수도권 전방위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이 3단계에 격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근접했을 때 선제적으로 사실은 3단계로 격상해야지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감염학회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염학회의 주장이 저는 굉장히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미리 사실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미리 선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조건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을 견뎌내는 나중에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느냐 아니면 더 연장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초, 4월 초에서도 사실은 감염학계에서 좀 더 강하게 하자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좀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과연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YTN의 리얼미터에 의뢰 조사한 결과 함께 보시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쪽이 우세했습니다. 55.9%가 필요한 조치다라고 답을 했고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가 40.1%, 그리고 잘 모른다는 답변도 4%에 이렇습니다. 국민 여론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좀 3단계 격상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다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잡지 못하면 앞으로 오랫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일정 부분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 불안감이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좀 잡아보고 가자라고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려 대상이 예컨대 뭐 지역별로 그러면 어느 지역, 수도권만 할 거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일정 부분 또 지내다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검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3단계 격상,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서울시에서 오늘 음식물 섭취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그야말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이 물론 어제 그제의 휴일이라는 어떤 빈 공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금 그 3단계로 격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준 것도, 또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오늘 저는 상당히 많은 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는 분들도 많았고, 또 카페 같은 데서 사실은 벗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거의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시내에 활보하는 때,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무조건 마스크를 쓰지만 시내를 걸어 다닐 때는 턱스크, 턱에 걸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준칙을 예외 없이 지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시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보이는 그런 오늘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늘 마스크를 착용을 했지만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조심하는 편이 저도 낫다라고 생각해서. 방금 전에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 마스크를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벗어야 되는지 혹은 음식이 나왔을 때 벗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벗을 때는 지금은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기분 좋게 이제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네. 예, 현장의 목소리를 보니까 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좀 혼선을 일으켰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한 한 시민,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벗어야 되는지가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방역 당국의 지침을 보면 식사하시기 전에 벗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 말씀드리면 대화하고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끼고 계셔야 되고요. 식사할 때만 벗어야 되고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가 친구나 아니면 지인과 함께 카페를 갔을 때도 음료를 드실 때만 벗어야지 평상시 계속 벗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벗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실외보다 실내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어컨 돌아가고 창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비말이 공중으로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음료를 드실 때나 음식을 드실 때만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커피 전문점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즉 관리하시는 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분들은 전혀 감염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지인들과 대화하시고 얘기하신 분들은 모두 다 감염이 됐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음식을 드실 때 또는 음료를 마실 때만 벗어야지 평상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실 때도 벗으면 그거는 결국은 마스크의 착용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이제 홍보와 좀 적응 기간일 테고 오는 10월에는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는 하는데 아쉬운 건 이거예요. 서울시가 과태료를 지금 물리겠다고는 하나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3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3법에는 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 이외에 마스크와 관련된 하나 더 있습니다. 마스크를 수출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의 벌칙 조항이라든지 그런 의무 조항이 감염법 예방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외국의 그 학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경우 두 사람 다 마스크를 안 썼을 경우는 90% 이상의 전염률이 있지만 두 사람 다 마스크를 썼을 경우는 5% 미만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방역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그 방역에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 결과적으로 이유는 마스크를 우리가 굉장히 이 실생활에 많이 이렇게 적응이 돼 있고 또 예. 마스크에 대해서 부적응한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착용을 외국에 비해서 많이 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코로나법 개정과 관련해서 마스크와 관련된 아주 정밀한 지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또 처벌 규정도 잘 몰라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명확하게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그 의무 조항이 꼭 신설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